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네페스, LB 세미콘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두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예전부터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같이 지금 비메모리 쪽만이 아니어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페스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LB 세미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좀 많이 올려준 부분이 있죠. 그러면 개인들이 올려준 느낌이 있다. 느낌, 확실성이 없으면 그냥 일단 느낌으로도, 물론 이 느낌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올려줄 때에 개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일단 개인 수급이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나가는 것도 지금은 좋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당연히 외인과 기관이 빠지는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물량이 빠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도 물량,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수급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의 위치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하는 라인, 그 다음에 요 위에 상단 부인, 지금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이 라인 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물론 지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제가 설정을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 저점에 대한 지지라인과 고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일단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평선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일단은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에 주봉상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바닥에 대한, 일단 가격에 대한 바닥이 아니고 이평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5선 안착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 지지를 받고 돌파, 저항, 그 다음에 밑으로 빠졌지만 다시 5선 돌파, 저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양봉이기 때문에 가격이 위쪽 아닙니까? 위쪽이면 저항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받는 부분만 돌파가 나와주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돌파 이후에 이제 제가 설정한 가격에 27,300원대를 돌파를 하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를 달게 되는 그 위치는 반드시 뚫어야지만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뚫게 된다라고 하면 29,600원의 근처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승세를 보고 하락하지 않고 자리를 잘 잡고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를 지지를 하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면과 이 면의 중간 정도를 보신다라고 하면 대략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지금 이런 자리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돌파가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할 때 지지, 저항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모든 물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분 현금화, 부분 현금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다, 나오고 안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돌파 이후에 밀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현금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현금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이 우회 근처라기보다도 이평선의 저항을 받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현금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하고 나머지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올라갈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위치에서는 분명히 저항이 강한 부분은 맞습니다. 반대로 저항이 강하면 어떻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강한 저항을 뚫으면 어떻게? 강한 상승이다. 그래서 이 뚫고 올라가는 것을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저항을 받고서 밀리는 모습. 이것을 일봉상에서 좀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 일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지금은 위치가 너무 좋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지가 잘 되고 있고 상승시켜줬고 갭도 다 메꾼 상태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고 돌파 한번 120선에 대한 그 다음에 120선 돌파 이후에 밀렸을 때 이 기준이 지금 120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120선에 대한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120선 뚫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31,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29,000원이라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27,000원과 29,000원대 이 가격대도 분명히 저항이 생기는 강한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20선을 돌파하고 수급이 터지면 우에서 터졌을 때에 윗꼬리를 다느냐 안 다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양봉을 보겠습니다. 이 양봉이 24,000원대 아닙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기만 일단 지지해 주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B세미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까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봉상에서 120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과거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자, 여기 과거의 모습을 보면 120선에 대해서 밀렸다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받죠. 저항받고 돌파 이후에 지금 상승.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제가 여기 설정해둔 이 가격대, 지금 이 가격대와 이 꼬리를 달았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상승이 나오면 제가 전에 설정해드렸던 이 가격대는 이 고점, 단기 고점 자리로 보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약간 밑에 쪽, 이것도 거래량을 좀 보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일단 여기가 올라와서 여기를 안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가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상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 LB가 제대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수급이 붙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조금 불안하게 떨어질래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불안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근처에 오면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보면 장기평선 200선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도 지금 제대로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자 여기 살짝 올라왔다 살짝 안착하고 밀리는 이런 모습으로 보면 밀렸다가 들어올 때도 여기에서도 저항이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고점을 여기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200선을 저항을 받는지를 보셔야 되고, 200선을 돌파를 해서 윗꼬리를 달던 상관없이 일단 뚫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빠른 판단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 하루에 이 캔들처럼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 대응하기가 쉬운데,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완벽한 대응이라는 게 최고점 매도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내일 당장이라도 익절 또는 매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대응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일단 꼭 봐야 할 자리는 200선 이 자리 이렇게 세 자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주실 겁니다. 아니 이 최고점에 대한 13,000원은 못 가냐? 이제 그 부분 못 가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돌파만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저는 이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모습, 자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차트상으로 봐도 갈 수 있습니다. 수급상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가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 아 나는 12,000원 뭐 13,000원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리 이렇게 나눠서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지금 차트상에서만 딱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우상향하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저는 만원 후반대 이렇게 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되죠. 이거는 자리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리가 다 좋다. 다 좋은데 돌파가 제대로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페스도 그렇고요. 자, 지금 자 LB 다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저항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돌파만 하면 바로 그냥 수직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버텨서 끝까지 가겠다. 근데 끝이 여기냐, 그렇죠? 여기냐 이걸 몰라요. 끝이라는 게 뭐죠? 손절이나 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절 치면 그러니까 매도하면 좋은 건데 여기로 빠지니까 매도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의미가 없죠. 올라가도. 왜?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누구든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